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양치컵을 들려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한숨부터 나오는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한 달 뒤에는 손주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을 수 있게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혼자 차가운 밥을 넘기던 저녁이 매일 10분짜리 전화 한 통으로 따뜻해졌고 밤마다 뒤척이며 화장실을 3번씩 오가던 발걸음이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 하나로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건강과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대학병원과 지역 보건센터를 오가며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났고 그분들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의자 앞에서 10번 일어나기, 초록 한 줌 더하기, 그리고 단 한 통의 안부 전화. 이 3가지만으로도 당신의 내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을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양보다 시간, 거리보다 근력, 약보다 영양, 혼자보다 연결. 이 4가지를 단 15도만 돌리면 2주 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손에 쥐어 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물을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밤잠을 설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비밀은 조금 뒤에 정확히 풀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물 마시는 시간표를 드립니다. 진료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비슷한 표정을 봅니다. 지친 눈빛,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들어오시는 모습이죠. 73세 최영수 님도 그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 왜 더 지칠까요? 최영수 님은 매일 만보를 걸었습니다. 휴대폰 앱은 매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운동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이 숨차기 시작했고 밤에는 2번, 3번씩 깨서 화장실을 오갔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서 저녁 식사 뒤 드라마를 보면서 페트병을 붙잡고 한꺼번에 들이켰다고 하더군요. 아침엔 발등이 붓고 낮엔 머리가 무겁고 걷기는 더 버거워졌습니다. 노력은 충분했습니다. 다만 순서가 달랐을 뿐이에요. 숫자를 채우는 걷기만 있고 근력과 균형을 키우는 10분이 없었습니다. 물은 양만 있고 시간표가 없었던 거죠. 68세 윤미숙님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뒤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며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넘기는 날이 잦아졌고 발바닥에 자주 쥐가 났습니다. 밤엔 쉽게 잠들지 못했고 아침엔 허리가 더 굳었어요. 약은 병을 다스리지만 때로는 몸이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건강한 지방이 빠지면 엔진은 돌아가도 출력이 떨어진 듯한 무력감이 찾아오거든요. 무엇보다 외로움이 문제였습니다. 말동무가 사라진 식탁, 대답 없는 TV 화면, 비어있는 저녁.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처럼 몸 어딘가를 조용히 무겁게 만듭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2분과 아주 작은 약속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물은 과감히 멈추고 대신 아침, 점심 전, 오후 활동 전,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나눠 마시기로 했어요. 만보 대신 의자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 발뒤꿈치 들기 15회씩 2세트, 한발서기 10초씩 3회로 바꿨습니다. 식탁에는 초록 한 줌, 그러니까 시금치나 근대, 상추 같은 잎채소와 단백질 하나,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매일 같은 시간 10분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2주 뒤 최영수님은 밤중에 한 번만 깬다고 보고했고 윤미숙님은 아침에 손이 더 따뜻하고 밥맛이 돌아왔다고 웃으셨어요. 노력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방향을 15도 바꿨을 뿐이에요. 당신의 하루도 오늘 여기서부터 조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혹시 아침에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빵 대신 딱 한 가지만 바꾸면 오후 피로감이 확 줄어든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뒤에 나올 음식 조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뭘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근력과 수면 활력을 되찾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달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비타민 B군과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신경, 간 대사에 정말 유익하거든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고령층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감소 위험이 완화되고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한 분은 아침을 달걀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토마토를 곁들였더니 4주 후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늘고 포만감도 개선됐다고 하더군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 정도를 올리브유 소량과 함께 드시고 통곡방 반쪽이나 채소를 곁들이세요. 주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지질 이상이나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총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셔야 해요. 튀김은 피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접시에 단백질이 눈에 보이게 올랐나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셔도 식단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마그네슘, 칼슘을 공급하는데 소화 부담이 비교적 적고 나트륨도 낮아요. 특히 마그네슘은 수면 질을 높이고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한 분은 야식으로 라면을 드시다가 두부 부침과 김치로 바꿨더니 야간에 쥐 나는 빈도가 줄고 아침 붓기도 완화됐다고 체감하셨어요. 두부 반모 정도를 팬에 구워서 간장, 식초, 참기름 소스에 파와 깨를 고명으로 얹으면 됩니다. 주 3회에서 4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다만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하고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은 약과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세요. 나트륨 높은 양념은 과하게 쓰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탄수화물 대신 두부 반모를 메인으로 바꿔볼까요? 이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입니다. 이런 초록 채소들은 칼륨과 마그네슘, 엽산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신경과 근육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식단은 혈압과 부종, 대사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데 유익하다고 밝혀졌어요. 제가 만난 60대 한 분은 맵기 초록 한 줌을 추가했더니 2주 후 변비가 완화되고 아침 손발 붓기도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데쳐서 들기름과 깨로 무치되 소금은 최소한으로만 쓰시고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다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옥살산 때문에 데친 후 물을 버리고 총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 초록 한 줌 바구니를 만들어서 항상 먼저 꺼낼 수 있게 해보세요. 이 습관 하나가 식탁을 완전히 바꿉니다. 네 번째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무가염 견과입니다. 견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을 소량으로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간편한 영양원이에요.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견과 섭취는 심혈관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한 분은 오후 과자를 견과 한 줌, 그러니까 20g에서 25g 정도로 바꿨더니 저녁 폭식과 야식 빈도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주 단위로 소분팩을 만들어서 가방이나 식탁에 비치하시고 커피 대신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다만 틀니나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잘게 부수거나 넛버터로 드시고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후 4시 배고픔을 견과 한 줌으로 미리 약속해 둘까요? 이 작은 준비가 저녁 과식을 막아줍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달걀, 두부, 초록 잎채소, 견과. 이 4가지만 식탁에 규칙적으로 올려도 여러분의 근력과 수면 활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도 저녁 늦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든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건 결국 작은 습관의 힘이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고 2주만 지켜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물은 양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만 듣고 저녁이나 밤에 몰아서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요하 부종, 수면 분절을 유발하기 쉬워요. 신부전이나 신장질환, 전아트류혈증이 있으신 분은 총량과 타이밍을 반드시 의료진과 조정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상 직후, 점심 전, 오후 활동 전,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 200ml에서 300ml씩 나눠 마시세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 이후로는 과감히 중단하는 겁니다. 오늘 자기 전 물컵을 싱크대로 옮겨둘 수 있나요? 이 작은 행동이 밤잠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만보보다 근력과 균형 10분이 먼저입니다. 걷기는 좋지만 낙상 예방의 핵심은 대퇴와 둥근, 종아리 근력 그리고 단일발 균형이에요. 통증이 10점 만점에 3점 이상이면 즉시 중지하시고 범위를 축소하세요. 무릎이나 허리 병력이 있으신 분은 의자 높이와 횟수를 조절하시고요. 의자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 발뒤꿈치 들기 15회씩 2세트, 한발서기 10초씩 양쪽 3회. 이걸 주 5일만 하세요. 만보를 채우는 것보다 20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만보 대신 10분 하체 루틴에 체크 표시할까요? 이 선택이 낙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약은 추가보다 영양 보완입니다. 일부 약물은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요구량을 높일 수 있어서 식단 보완이 필요해요. 임의로 보충제를 여러 개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약과 보충제 상호작용은 반드시 약사나 주치의와 확인하세요. 식단으로 우선 보완하세요. 달걀, 두부, 초록 채소, 견과류요. 필요하면 채소 용량 보충제부터 시작하시고요. 지금 드시는 약과 짝을 이룰 음식 한 가지를 정하셨나요? 이 조합이 약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네 번째,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수면과 활력, 자율신경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주 이상 우울감이나 식욕 저하가 지속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권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10분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거세요. 주 1회는 시장이나 경로당, 공원에 동행 약속을 만드시고요. 오늘 전화 목록에 매일 10분 즐겨찾기 한 사람을 지정했나요? 이 연결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5번째, 집안 안정과 리듬을 재설계하세요. 낙상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야간 동선, 문턱, 카페, 욕실이 위험해요. 야간 무드 등을 설치하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나 테이프는 필수입니다. 실내 슬리퍼 바닥도 꼭 확인하세요.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동선을 정리하고 문턱에 패드를 부착하고 카펫 모서리는 테이핑하고 손잡이 위치를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넘어질 위험 한 곳을 없애보실래요? 이 점검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시간표, 10분 근력 루틴, 영양 보완, 안부 전화, 집안 안전.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당신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지친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어긋나서였다는 거예요. 물은 시간표로 나눠 마시고 걷기는 근력과 균형으로 먼저 채우고 약은 영양 보완으로 받쳐주고 그리고 삶은 연결로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고 계단에서 숨이 차고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혼자 차가운 밥을 넘기는 저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한 번만 깨고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을 수 있고 아침에 손이 따뜻하고 매일 10분 전화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면 의자 앞에 서서 10번만 일어나 보세요. 주방엔 따뜻한 물컵을 내 타임용으로 배치하고 휴대폰에는 매일 10분 전화 알람을 같은 시간에 설정하세요.
냉장고 문에는 초록 한 줌 더하기 단백질 하나 메모를 붙여두고 저녁 식탁에는 두부 반모나 달걀 1개에서 2개를 올려보세요.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70%의 실행이 내일의 가벼움을 만듭니다. 한 달 뒤 오늘의 10분이 당신의 걸음과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걸 권합니다. 의자 일어나기 10회씩 3세트. 이것만 2주 동안 매일 하세요. 이 하나가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2주 체크리스트와 안전수칙, 그리고 시청자 피드백으로 다듬은 낙상 제로 루틴을 가져오겠습니다. 실제로 따라하신 분들의 변화 사례도 함께 공유할게요. 오늘의 첫 걸음 지금 여기서 함께 떼겠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가장 먼저 실천할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